통상해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의 절차, 그리고 해고의 사유가 이제 각각의 이제 정당성이 확보가 돼야 정당한 해고가 가능해져요. 그럼 먼저 이제 통상해고의 경우에 이제 그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노동 능력의 상실, 첫 번째. 네, 근로자분이 어떤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하시거나 어떤 큰 병에 걸리셨으면 굉장히 좀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로계약상에 어떤 근로제공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부여가 돼요.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부상이나 뭐 병을 얻게 되시면 이제 정상적인 이제 노동력으로 이제 근로를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통상해고가 가능한 사유로 이제 인정이 됩니다. 밑에 노무 제공이 곤란한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이제 업무 적격성 거리.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이제 노무사를 채용하려고 한다. 이건 당연히 노무사를 채용을 하려면 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노무사 자격증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 사람이 채용하고 알고 보니까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면 사용자는 나는 노무사를 고용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노무사 자격증이 없네? 그럼 이 사람이 노무사 자격증이 없었으면 이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노무사 업무도 할 수가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업무 적격성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통상해고랑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고가 가능한 사유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해당 근로자가 이제 직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제 성과가 낮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동안 좀 노사 간에 좀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견해도 대립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했을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밑줄 여러분 색깔 표시한 부분을 이제 근처 한번 보실게요. 이제 저성과를 이유로 이제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불량하여 뭐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를 하려면 어떤 판단이 이 사람이 저성과라고 판단할 근거가 이제 인사 평가를 거치잖아요. 평가가 먼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그다음에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인 일반적인 정도를 넘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최소한의 기대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보통 이제 이런 정도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 뉘앙스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제 못하는 정도를 넘었다는 얘기가 그냥 조금 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좀 많이 못하는 경우거든요. 많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 이러한 정도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시적이면 안 되고 우리 상당한 기간 동안 보통 보통 한 실무상으로 한 2년? 한 1년 내지 한 2년 정도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계속 부진해야 되죠. 지속적으로. 지속성이 일단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이 사람의 집이나 담당 업무의 내용, 아니면 그 부진한 정도와 기간, 그리고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 개선을 위해 사용자가 어떠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 교육이나 업무 재배치나 이런 거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의 개선이 가능한지, 아니면 근로자가 그래도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좀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는지, 그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거쳐요. 지금 보시는 이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의 경우에는 근로자분이 저성과가 굉장히 좀 정도가 좀 심했고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기 발령을 받고, 직무교육을 10개월 이상이나 수료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업무에 투입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 능력 개선이나 실적이 개선되지가 않았었어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이 이러한 근로자에 대한 이제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근로기준법 24조에 이제 경영상 이제 해고가 가능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요건을 이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첫 번째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사업을 양도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의 인수, 합병, 그다음에 도산 위기, 폐업 위기, 아니면 회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장래에 어떠한 경영상 위기가 올지도 모르니까 대규모 인원 삭감을 할 객관적인 합리성이 인정된다. 그렇다고 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은 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러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해고의 필요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 써 있는 것과 같이 신규 취향을 중단한다든가, 무규칙의 실시도 해보고, 희망 퇴직자도 받아보고, 배치 전환이 가능한 인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로 배치 전환도 해본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해봐야 돼요. 그러한 노력을 다하였는지도 이제 판단 요소에 포함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를 해고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는데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었느냐. 그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판단을 거쳐요. 죄송합니다. 그래야 돼.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별도로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거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거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하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 지금 말씀드린 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의 필요력,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 그리고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이 네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정당한 경영상 해고로서 판단이 됩니다. 보통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네 가지나 경영상 해고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요건이 네 가지가 되잖아요. 왜 이렇게 요건을 네 가지나 걸어놨을까요? 물론 이제 대규모로 인력을 삭감하는 게 그게 원인이 있으니까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큰 거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해고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사용자가 선택해야 할 그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이거는 사용자 측 이제 그 사유에 의해서 이제 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의 규칙 사유가 없이 사용자 측 사정에 의해서 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에 제한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건 중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측이 이제 입증 책임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서 입증 못한다. 그럼 요건 결로로서 이제 정당한 정리해고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되겠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정리해고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용자가 이제 경영 상태가 이제 좀 더 이제 나아지고 이제 근로자를 채용할 여력이 되잖아요. 경영 상태나 아니면 이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 이제 근로자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채용할 필요성이 있게 되니까 만일에 그러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교형상 해고를 당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보시면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라고 할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물론 이제 사용자가 이제 근로자한테 의사를 먼저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근로자가 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원할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이제 우선 고용하도록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징계해고인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징계해고는 이제 징계의 일종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징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떠한 경우에 이제 징계권을 행사해야 정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간략하게 좀 드려볼게요. 그 징계권을 행사하는 그 정당성은 그 정당한 이유는 사용주가 이제 기업 활동을 이제 원활하게 수행을 하려면 그 기업 질서 유지나 아니면 조직 관리를 위해서 어떤 체계가 정립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합리적으로 행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만일에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서 특정 근로자에 대한 어떤 뭐 안 좋은 감정이나 뭐 미워해서 뭐 이러한 감정 때문에 징계를 한다. 물론 이제 표면상의 사유는 뭐 여러 가지 사유를 이제 뭐 다른 사유를 이제 붙이긴 하는데 만약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유로서 징계권을 행사한다. 그럼 이제 정당한 징계권 행사가 아니겠죠. 이건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그 징계해고 같은 경우에는 좀 영세사업장들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볼 때 징계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징계 사유, 뭐 징계 절차 이렇게 해서 정해놓는 경우가 좀 많은데 아니면 이제 거기에 이제 징계에 대한 뭐 규정, 그러니까 징계에 대한 종류를 이렇게 쭉 정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뭐 심할서, 뭐 견책, 뭐 감급이라든지 아니면 정직, 처분, 아니면 그 다음에 뭐 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등급을 나누는 경우가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징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징계 일종이기 때문에 그 징계로서 그 사유가 정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걸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징계 양정이라고 해서 그 이 사람에게 내려진 이제 징계 처분이 적정하냐, 예를 들어서 뭐 지각을 한 번 했다. 아니면 조퇴를 한 번 했다. 아니면 어떻게 피치 못하게 결근을 한 번 했다. 물론 뭐 결근 사유는 정당한지 아닌지는 뭐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거기에 비해서 뭐 정직 한 달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경우는 조금 이제 좀 과하잖아요. 그러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도 이제 같이 살펴봐요.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요건이 이제 모두 정당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어야 정당한 징계권 행사 아니면 정당한 징계해고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해고도 이제 해고잖아요. 해고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뭐 해고 예고나 아니면 해고 그 서면 통지 규정 그걸 다 거쳐야 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이제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이렇게 단체협의나 취업규칙은 이제 별도로 정해지만 거기에 대한 사유나 절차, 양정 다 모두 다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정당한 징계해고로 평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징계 사유가 이제 정당을 하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징계 사유 규정이 이제 먼저 존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근로자의 어떤 뭐 직장질서 위반 행위나 아니면 이제 비유행위라고 하는데, 근로자의 어떤 이제 좀 잘못되거나 그릇된 행위가 어떤 단체협약,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이 돼야 돼요.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사유 뭐 어떤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니까 그럼 징계 사유는 정당한 거 아니냐? 꼭 그렇지만은 않고 거기서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그 사유 그 자체가 어떤 강행법규나 아니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봤을 때 정당한 것으로 평가가 돼야 그 규정 자체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평가가 돼야지 사유가 정당한 거예요. 만일에 이러한 징계 사유 규정 자체가 어떠한 근로기준법 등 이제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뭐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 조항의 효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 사유 자체도 이제 정당하지 못한 게 평가가 되겠죠. 다음은 이제 징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단체합의나 취업규칙 등의 이제 징계 절차 규정이 딱 있는데 보통 징계위원회 구성, 뭐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 며칠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된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하도 안 가져왔다. 카드 가져야지. 죄송한데 이제 영상 켜져 있는 거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가져가면 되니까 가까우니까 가져가면 되니까. 이거 안 해? 마이크 켜놨는데? 죄송한데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저는 안 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좀 마이크 켜져 오신 분들 있으면 좀 마이크 좀 제거를 해주세요. 네. 지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징계 절차가 적법하려면 단체협의나 취업규칙에 그 절차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 규정은 보통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아니면 징계 보통 이제 그 절차를 1심과 2심 나뉘어서 이렇게 재심 절차 이렇게 정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도 당연히 다 준수를 해야 됩니다. 네,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이러한 절차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부당해고예요. 근데 만일에 이러한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절차 규정이 없으면 절차 거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네, 제 생각에는 그런 징계 절차 규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이나 변명에게는 부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죄송한데 혹시 자기가 음소거가 되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음소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좀 음소거 제거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징계양정의 적정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징계 처분을 할지는 이제 징계권자에게 이제 재량으로 되어 있어요. 징계권도 이제 사용자의 이제 인사권 행사의 한 종류로 봐서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부분은 이제 사용자에게 재량이 이제 부여가 되어 있는데 징계 해고 같은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더 이상 이제 유지 및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행해져야지 이제 정당한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게 근로자가 이제 말도 없이 이제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다던가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좀 근로자분의 이제 규칙 사유가 좀 더 이제 매우 크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 사유에는 이제 징계고를 당해도 이제 보통 이제 정당한 것으로 평가가 많이가 돼요. 그러니까
양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절차나 아니면 사유가 모두가 정당해요. 정당성은 인정이 되어도 만약 사유에 비해서 이제 과도하게 징계 처분이 너무 크다. 너무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러한 경우로 평가가 되면 이건 이제 징계권 남용으로 이제 무효가 됩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부당해고로 평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이제 거치게 되잖아요. 이제 부당해고 이제 구제 신청 절차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이제 노동청이 아니라 그 노동위원회라고 이제 별도의 이제 심판기관이 있어요. 노동청과는 이제 별개의 이제 기관인데 그 기관을 통해서 이제 부당해고 이제 구제 신청이 들어가면 그쪽에서 이제 노동위원회 측에서 이제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럼 먼저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근로기준법에 이제 규정된 이제 해고의 제한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가 이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부당해고 구제 신청 그 제도 같은 경우에도 그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도록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되지가 않아요. 이 점을 조금 이제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절차를 살펴보면 근로자분이 해고를 당하면 이제 해고일로부터 이제 3개월 이내 구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노동위원회가 있어요. 각 지방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있는데 그 관할이란 건 이제 거주지 기준이 아니라 그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이제 구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제 판정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이 났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분이 이제 자신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제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재심을 청구하려면 그 지방노동위원회 이제 판정서를 이제 받게가 돼요. 이제 판정 결과가 나오고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판정서가 이제 근로자분한테 도착을 하는데 판정서를 이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중앙노동위원회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세종시에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그 중앙노동위원회에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이 되거나 아니 이제 판정 결과에 승복할 수가 없다.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를 이제 받은 날로부터 이제 15일 이내에 이제 그 행정법원이라고 있어요.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그 행정법원에 15일 이내에 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중노위에 10일 이내, 중노위에서 이제 소송까지 이제 15일 이내에 이렇게 이제 규정이 이제 기간에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척기간이라고 이제 해서 이제 규정을 준수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기간을 넘으면 아무리 뭐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가 있어도 그 제척기간이 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노동위원회를 통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부당해고 여부를 이제 다툴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점 꼭 유념하셔야 돼요. 가끔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그냥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투지 않으셨다가 이제 좀 시일이 지난 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부당해고 여부를 다퉈야겠다. 사업주 태도도 그랬고 사업주가 자기한테 본인한테 했다 행동들도 이렇게 되짚어 보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퉈야겠다라고 이제 가끔씩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한 경우에는 좀 시일이 되게 오랜 기간이 경과된 뒤에 이렇게 상담을 오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척 기간이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해고를 다툴 수 없게 되잖아요. 네, 그러한 경우는 되게 좀 안타까운 사례들도 이제 몇 개가 가끔씩 있는데, 어, 반드시 해고를 당하시면 이제 3개월 이내에는 이제 구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고를 당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제 감독관이 이제 조사를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실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해고를 당했냐. 그걸 먼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근로자에게 이제 해고를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해고를 당했다라는 사실은 이제 근로자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해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제 신청을 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회사를 나온 게 아니고 내가 사직한 게 아니라 내가 해고를 당했다는 건 이제 근로자분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근로자분이 이제 해고를 당했다는 걸 입증을 하면 이제 이 해고가 정당하냐, 이제 부당하냐 여기에 대한 입증은 이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 어떠한 절차 이런 거 다 정당하게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소명을 해야 돼요. 사유, 이러이러한 근로자의 행위가 어떠한 사유에 해당되니까 이 사유는 정당하다. 해고 준수했다. 해고 사유, 서면 통지해서 이렇게 해서 서면을 통해서 양식 다 거쳐서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이제 사용자가 해야 됩니다. 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노동위원회를 통한 이제 구제 절차예요. 근데 부당해고 구제가 항상 이제 노동위원회를 통해서만 이제 유일하게 이제 그 방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이제 지방노동위원회 이제 구제 신청을 하면 이제 부당 해고로 이제 판정이 됐다, 이제 인정이 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구제 명령이라는 걸 해요. 이제 근로자 측의 이제 주장이 이제 인정이 돼서 이제 부당해고 판명이 되면 이제 근로자 이제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원직에도 복지시키고 해고일로부터 복지일까지 임금 상당히 계산을 해서 이 사람이 해고를 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었으면 받았을 급여를 이제 다 책정을 해서 그만큼 임금을 지급해라, 이러한 구제명령도 있고, 해고 당시에 이 사람이 담당했던 직위, 직급이나 그런 걸 다 봐서 동일한 최소한 유사한 직무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분이 이제 해고를 당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사용자와의 관계가 이제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원만하지가 않겠죠. 그러면 이제 근로자분이 이제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러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제 자신이 이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고서 금전보상 명령을 이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금전보상 명령 같은 경우는 해고일로부터 이제 판정일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거기에 이제 별도로 이제 사용자로부터 이제 위로금이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긴 하는데 위로금이 항상 필수는 아니에요. 네, 이제 노동위원회부터 이제 구제명령이 떨어졌는데 이제 사용자가 만약에 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는 어떤 강제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행강제임이라는 이제 제도가 있어요.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 원을 한다로 1년의 이외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이제 부과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보고서 정해진 30일 내 기간을 보고서
구제명령 이행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구제명령을 바라면 이행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아니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서대로 이행을 안 한다. 이행 결과를 우리 쪽에 통보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조사를 나가서 이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이제 노동위원회 측에서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앞서 아까 노동위원회 이제 구제제도 설명을 하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칙적으로 이제 근로계약 자체도 이제 사인과 사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근로계약이고,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도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제 사인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민사적인 관계라고 하죠. 민사법원을 통해서도 이제 구제 신청이나 아니면 이제 소송이 가능해요. 보통 이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아니면 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관할 법원에 이제 그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근데 소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동위원회를 통해서는 이제 제척 기간이라든가 어떤 제소 기간 이제 제한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제한 규정이 없는데 어떤 사정이나 어떤 구체적 사정이나 이제 재반 사정에 비추었을 때 해고를 근로자분 이제 해고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을 거라고 이제 봤는데 어떠한 그러한 신뢰관계나 어떠한 그런 형성되어 있다고 봤는데 안 다툴 거라고 이제 그런 믿음이 서로 간에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야 이제 근로자분 이제 법원에 부당해고다 하면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사안마다 이제 사실관계를 이제 뭐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거든요. 퇴직금을 아무리 이의 없이 이제 퇴직금 수령을 하고 다시는 뭐 해고에 대해서 이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이런 합의서를 쓰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 한 몇 년 뒤에 경과한 뒤에 뜬금없이 그러니까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이제 해고에 대해서 다투지 않겠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믿음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제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실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제 신의 측에 바란다고 해서 소제기가 이제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소제기를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관계가 좀 그때마다 좀 다른데 단순히 이제 해고 당한 지 기간이 오래 경과가 되었다고 해서 실효의 원칙이 항상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전액 청구 당연히 가능하고요. 여기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이제 가능을 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부당해고가 이제 불법행위나 이렇게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데 해고에 있어서 어떠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건 이제 불법행위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이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사용자에 대해서 부당해고도 인정이 됐고 이제 불법행위도 인정이 됐으면 두 가지 이제 청구권이 이제 두 개가 존재하게 되면 이제 어느 한쪽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분 선택에 따라서 이제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제 부당해고가 이제 불법행위에 해당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정신적 이제 위자료라고 하죠.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이제 별도로 가능을 해요.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이제 손해배상 청구나 그런 거와는 별도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이제 별도로 이제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이제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좀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